상상대로 뚝딱 즐거운 메이커 채용 교육을 발표하게 된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에서 현재 13년째 근무 중인 서울 신창초등학교 교사 이원호라고 합니다. 상상대로 뚝딱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요즘 많은 화두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교육은 교사 중심의 티칭에서 학생 중심의 코칭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도가 돼서 끌고 가던 수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 구성주의 이론이라든가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학생들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코칭으로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코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체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담임 교사가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대다수의 생활들을 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험적인 측면들은 전부 다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물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수업에는 학생들 담임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잖아요. 저도 발명교육센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듣고 있는 것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다 가르치는데 새롭게 다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고학년에서는 총 10개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물론 교과 선생님들로 배정돼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내용, 일주일에 주당 수업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 속에서 이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저는 무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발명교육센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발명교육센터도 그냥 단순히 어디서 팔고 있는 과학 키트, 수학 문제집, 여러 가지 발명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들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교육 내용 표준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발명교육이든 아니면 메이커 교육이든 어떤 출발선에서 이걸 바라보고 교사인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오늘 다가봐보기 위해서 상상대로 뚝딱 그다음에 즐거운 메이커 교육이라는 주제로 가게 됐습니다. 즐겁다는 건요. 학생들이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교사가 즐거워야 됩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2009년에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 있는 발명교육센터에 처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질렀던 작품입니다. 학생들에게 뭔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아이들이 설계를 막 해내고 막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초로 만들었던 작품이라 지금까지 사진으로 계속 저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다짐을 해보곤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죠. 뭐 CPS 이론도 있고 PBL 이론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론들이 무엇인 걸 떠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MDF판, 제 키만한 MDF판을 사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학생들에게 뭔가 구슬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봤거든요. 왠지 저렇게 규모가 있고 크게 되면 뭔가 좀 근사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 장면이었는데요. 벌써 이 아이들은 지금 사회에 진출했죠. 어떻게 이들이 이 발명교육센터에서의 그 발명 체험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풀고 있는지 사실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단 몇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 참 재미있었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학생들이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재료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서 아이들이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바로 메이커 교육의 기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발명교육센터에서 이 본격적인 테마들을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메이커 교육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너무 바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 메이커 교육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들이 좋을까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선생님들과 다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학생들 작품입니다. 정말 허접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나와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작품을 하는 아이들 보고 있다가 간섭을 해볼까? 저게 아닌데 왜 저 미션을 저렇게 해결했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면서 옆에서 간섭을 할까 하다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코칭이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활동이 그들 내에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끊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큰 과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정답을 요구하는 수업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속에서 공학적 설계들을 막 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어마어마한 기계가 구슬이 결국 한 15초 정도 굴러가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판이 2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두 팀이 모이더니 야, 너희 팀이랑 우리 팀이 같이 모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제가 주었던 미션이 30초 이상 지나가는 구슬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들끼리 하더니 그 2개 가운데에 보면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동작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동작으로 다시 이어져서 그 2개가 서로 완전히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메이커 교육이든 발명 교육이든 아이들의 활동을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이 기다려 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우리 교사들의 코칭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집단 지성들이 막 발행이 시작돼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냥 그 자체가 그 아이들 수준에선 최고의 협의가 되고 최고의 토론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들이 다음 단계의 작업들을 하죠. 많은 교육에서 저희는 너무 백화점적인 수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체험해 봐야 되고 저것도 체험해 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 가지를 여러 번 체험하면서 전문성을 높여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메이커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발명교육센터에서도 그런 교육들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은 간단하게 2명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로서 아이들이 형성을 시켰고요. 재료를 바꿨죠. 재료를 좀 바꿨습니다. 하지만 큰 미션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기둥이 쭉 서 있고 그냥 구슬이 굴러가는데 이 아이는 이날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있다 갔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에 보면 5명의 요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날 미션이 뭐였냐면 이 바로 종이로 되어 있는 지관 꼭대기에서부터 5명의 요정들이 5가지 방법으로 도착지에 도착하는 기계장치 만들기였습니다. 이 학생이 이걸 열심히 만드는데 물론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2명이 항상 집단적인 팀워크가 집단적 상위성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작업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렇게 감흥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설명을 15초 정도 하는데 무려 1분 넘게 하면서 내 작품이 이렇게 우수한 메이커 활동입니다. 내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열변을 통하면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학생들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에서는 교사의 아주 섬세한 그 코칭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제 중학년 이상 우리 고학년, 우리 고학년 5, 6학년 학생까지 접근을 할 때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내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끝내고 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 학생은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지를 갖고 아마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발명 교육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발명 교육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메이커 교육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발명 교육의 내용들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발명 교육은 5, 6학년 실과 단원에서 그냥 단원으로 현재까지는 설정이 되어 있고 정규 교과에는 실과 5, 6학년 실과 단원에 들어가 있는 규정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교육센터나 발명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뭐 아두이노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비트를 넘어서 지금 AI 키트로 막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명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기술이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태로.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걸 교사 연수를 받더라도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다시 적용하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코딩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많은 교과를 가르치면서 이 마이크로비트라든가 이런 들어에 들어가는 그래도 좀 쉽게 GUI 환경 그래픽 유저로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접근하기가.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도 저희는 가르칩니다. 세상에 돈 주고 사는 모든 물건들은 다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들이 다 나와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르치고요. 각종 발명대회를 나가거나 발표를 하거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리더십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발명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저는 저희가 발명교육센터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가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키트로 자석을 이렇게 공중 부양시켜가지고 팽이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키트를 사다가 학생들에게 그냥 뭐 과학 시간이나 뭐 이렇게 실과 시간에 잠깐 사용해서 끝났다 그러면 그냥 그건 키트 조립으로 끝나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뭐 원칙을 저기서 찾을 수가 있냐면 자석은 같은 것끼리 당기고요. 같은 것끼리 밀고 다른 것끼리 당긴다는 기본 원칙 하나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체험적으로 가르칠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끔 그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 즉 4학년, 5학년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저기에 그 아크릴판에요. 자석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찾는 게 거의 보물찾기입니다. 못 붙입니다. 막 글루건으로 붙였다 뗐다 글루건으로 붙였다 뗐다 하면서 진짜 한 2시간 동안 저 자석만 붙이는데 시간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수업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요? 실패를 자꾸만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키트화되어 있는 것들 갖고 그냥 만들고 그게 발명 수업이야. 근데 저도 발명교육센터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수학용 키트, 과학용 키트, 미술용 키트들을 발명교육 수업 시간에도 막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목적성이 있는 공학 설계를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후에 메이커 교육을 우리 현장, 우리 일반적인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았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뱀 주사위 게임입니다. 뱀 주사위 게임에다가 이제 뱀 주사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위를 던져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되게 재밌는 그날 테마가 바뀝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주사위 게임을 만듭시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주사위 게임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뭔가를 그 안에서 재미있는 생각들을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옆에 친구랑 같이 협의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생각들을 끌어내봅니다. 이거 선생님들 비포 용지에다가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이 게임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아보면 됩니다. 학생들하고 놀아보면요. 상대방이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목적성이 있는 공학 설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2017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바로 메이커 교육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통한 공학 설계 교육도 굉장히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선생님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아크릴이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빛이 한번 들어가면 전반사가 돼서 밖으로 새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크릴 표면에다가 스크래치를 내놓으면 이 스크래치 낸 부분으로 빛이 새 나오거든요. 요즘은 이게 아주 메이커 수업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걸 만들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LED 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고래 모양으로 된 건 정말로 재미있는 작품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다고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입니다. 요즘 친환경 소재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실리콘인데, 이거 가로 세로 30cm짜리 11번가에서 사시면요 3,000원도 안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재료들을 사가지고 학생들하고 뭘 만들어 봤냐면요, 화장실에 아니면 자동차에 성에가 끼거나 물이 꼈을 때 그 물을 긁어내서 이렇게 없애는 장치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아크릴, 그냥 실리콘 갖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집중도가 떨어졌을 텐데요. 이거 만들어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기를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아이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내가 그동안 봐왔던 물건인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메이커 교육 시키실 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거나 늘상 옆에서 항상 주변에 있었던 소재나 주제를 찾아서 메이커 교육을 시키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하고 초등학교 애들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애들은요, 특히 저학년 애들은 이게 아이들이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기가 메타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강력하지 못하고 한데, 늘상 자기가 갖고 놀았던 아니면 자기가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은 굉장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긴 하거든요. 몰입될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찾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인데요. 그 수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과정에 거치던다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세상에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학생들하고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블루투스 회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이 제작을 하면서 재미나게 이 통 안에다가 어떤 생명력을 집어넣을까, 어떤 디자인과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 블루투스에 대해서 집중되는 거는 공학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요. 뭐 와트수가 얼마기 때문에 V는 IR 이런 공식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항을 따져보고 만들 수 있겠지만, 학생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생활용품 중에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이 핸드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핸드폰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찾으시면 아마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니 3, 4, 5, 6학년 정도에선 충분히 여러 가지 될 겁니다. 이거 만들고 나서 4학년 학생들이 하늘을 얻은 것처럼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딱 되고 자기가 만든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옆에 본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붙이기도 했고 막 모양들을 만들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 제안 드리는 건 이겁니다. 일반 교실에서 가능한 운영이 어렵지 않은, 운영이라는 거는 교사들이 준비하는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는 부분들을 저도 발명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이커 교육이 201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TF팀이 돌아가고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메이커 교육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해 주시기 전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무브먼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혁신적인 그런 산출물들이 바로 이런 메이커 교육이나 메이커 체험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만든 것처럼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특히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한다.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상상하는 게 바로 우리 창의성 교육이었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건 노작 교육입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이용한 노작 교육도 저희가 엄청나게 시키곤 있지만 이 노작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한다까지. 이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제작 과정이나 제작 후나 제작 전에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고 같이 그것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미래의 학생들의 역량이라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창의성 이론가들이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의 굴지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을 잘 보여줘야죠.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애는요, 평상시 국어에는 관심이 없다가 수학에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 아니면 미술 시간에 특정한 영역의 활동을 할 때 관심을 보인다. 저는 그 아이가 진짜 메이커의 미래 역량의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죠. 저희한테 2018년에 선물이 왔습니다. 북부 발명교육센터를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로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뭐 공간과 뭐 여러 가지 제약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설치할 수 없는데 이거 왜 보여주시나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교실을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제가 처음엔 설치를 하고 나서 뿌듯해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일반 교실에서도 가능한 거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책상은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책상이 너무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책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작업대를 설계했습니다. 붙이면 책상이 되고요. 6개를 붙이면 6개가 되고 8개를 붙이면 근데 이거 사실 그렇게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1인용 책상을 붙였다 놨다 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66제곱센티미터 안에 있는 교실에다가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저 도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야 돼? 저희는 발명교육센터라서 이런 도구들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수업을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곳들 똑같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선물들이 들어왔었죠. 3D 프린터기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뭐 친환경 요소로 PLA 소재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솔직히 저희도 학생들이 직접 3D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설계 과정만 하고 이제 저희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곳에서 뽑아내고 있고요. 레이저 커팅기도 교사가 저런 거 쓸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 엄청 쓰고 있거든요. 저 나무를 잘라내면서 하루 종일 저 냄새 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 레이저 커팅기가 있으니까요. 그동안 과학사에 주문했던 거를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반제품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도 저런 장비가 있었으면 아이들한테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반제품 상태의 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환풍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긴 한데요. 아마 이건 조만간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공간들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교실에 계신 책상하고 이 책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같은 건데 저는 뭔가 장비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거, 공구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뿐인데요. 이거 사실 그렇게 이렇게 안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알차게 그리고 코딩 수업이라든가 목공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특화시켜 놓은 메이커 스페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공간이 새 교실을 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큰 시설적인 투자들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구성은 못하였지만 이 정도만 됐어도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자, 제가 이 장비들과 시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제가 발명교육 내용표준의 메이커 교육의 주제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희가 어차피 그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 새로운 시설들을 구축을 했는데 진짜 이제는 그동안 저희가 피상적으로 단순히 5, 6학년 실과에 들어가 있는 단원일 뿐인 이 발명을 어떻게 하면은 내용 표준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쓸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설로 담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첫 번째 학생들과 작업하다가 발견한 상황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선생님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바로 메이커의 정답이었습니다. 장난감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숙합니다. 장난감만큼 몰입도를 높여주는 건 없었습니다. 한동안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홀로그램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사형 홀로그램 장치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LED 아니 뭐죠? 뭐 간단하게 그런 플라스틱 반사가 가능한 플라스틱들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선생님들 지금 보십시오. 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피라미드 모양을 밑에서 위로 반대로 올려야 되는데 학생들이 발견해냈습니다. 휴대폰 위에다가 피라미드 모양을 지금까지 설치했던 거랑 반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2배짜리 다시 모양을 만들어서 올리니 반사가 2번 더 진행되는 걸 아이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 뭐냐면 이게 휴대폰이라는 어떤 장난감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었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하다 보니 메이커로 변경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 다른 건 몰라도 메이커는 장난감으로 이용하시면 가장 교육이 잘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쌓아 올리더니요. 2단, 3단, 4단, 5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 노트북을 갖다 놓고 올리니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큰 반사형 홀로그램 장치까지 아이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 뭐냐면 이 휴대폰이나 이 반사형 홀로그램 장치에 갖고 있는 어떤 장난감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걸 어렵게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우리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열심히 노력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반 교실에서 운영이 어렵지 않은 그런 많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업인데요. 우드락하고 스티로폼, 그 다음에 소주컵, 맥주컵 이런 작은 컵들, 종이컵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긴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휴대폰을 집어넣으면 안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리가 크게 밖으로 나가는 무전원 스피커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미 기존에 많은 마트나 인터넷 소셜 마켓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장난감으로 새로 개발됐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도 던져봤습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불편한 점 없니?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컵라면 용기를 네가 나중에 N사나 S사의 사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컵라면 용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기를 쓰고 달려들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도 되는 요즘은 이제 교실에 모두 다 인터넷이 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이제 한 3개 학년 정도는 탭도 다 1인일대씩 확보를 하셨어요. 꾸준히 계속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 가지로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속에 학생들이 달려드는 거는요. 장난감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막 어렵게 힘든 것들을 가면 그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4가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난감 뚝딱에서 장난감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개선하거나 만드는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그냥 미션 제공에 다 안내하시고 나머지는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커 수업이나 발명 수업에서는 이 절대로 평가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 창의성을 더 획일화시키고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 긴 시간일수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모든 걸 다 장난감화 시켰습니다. 네온사인이 요새 굉장히 재료가 쉽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온사인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다시 뭐 만들기 시작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프레넬 렌즈라는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휴대폰 확대경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9년에 개발돼서 나온 자료인데요. 선생님들 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뭐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학교에도 아마 다 보급이 돼 있을 겁니다. 저는 거의 이 책을 중심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특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만들기가 음악적 요소, 미술적 요소,
그 다음에 뭐 실과적 요소 어떻게 어느 단원에 연결돼 있다는 왜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삽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보시면 3학년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 그냥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교과 분석을 다 철저히 마친 상태에서 제작돼서 나온 자료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학년은 카테고리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전부 다 그 딱 4학년 학생들의 활동에 맞는 메이커 활동 주제들이 제시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다 작업하실 것 같아요. 5학년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더 웃기는 건 이제 6학년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100개가 넘는 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4, 5, 6학년 내용에서 3, 4, 5, 6학년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 충분히 거기서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교과 활동과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메이커 교육은요. 고도화된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메이커 교육은요. 최신 컨텐츠를 공부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게 다 메이커 교육이었는데 이제 그 메이커 교육으로 넘어가기 위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노는 활동이 메이커 활동입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학생들한테 생소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들을 적용하시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게 공부가 되는데요. 메이커는 공부가 아니라 활동입니다. 그래서 2% 부족한 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2%를 부족하시면 되는데 발명가 메이커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 과자 박스를 이용해도 좋고 페트병을 이용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프레넬 렌즈라고 보통 우리 큰 등대에 사용했던 렌즈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정도 재료로 줬습니다. 선생님들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수수깡하고요. 빨대밖에 없습니다. 수수깡과 빨대를 이용해 가지고요. 학생들이 작업을 하는데 보십시오. 예, 우리 학생들이 작업한 거에다가 제 핸드폰을 넣어서 촬영한 겁니다. 요게 화면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옆으로 들어가서 보면 박스 안에 그냥 휴대폰을 작은 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프레넬 렌즈를 이용했고요.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안에 보시면 지금 그 수수깡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거치하는 장치도 만들었고요. 옆에 보면 앞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수깡과 빨대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빨대하고 수수깡만 이용해도 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른들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 맞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게 되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난감이 결국 이 메이커 교육의 선생님들이 처음에 출발하실 때 가장 중요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장난감이죠. 자기 휴대폰을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장난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메이커 교육은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재료들, 연성 가공이 쉬운 재료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장난감을 만듭니다. 이거는 소리의 공명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소리가 커지는 그런 무전원 스피커 만들기에 대한 예시였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컵라면 용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처음 보는 작품들 보시면 굉장히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속에서 굉장히 자기 만족이 높아지고 몰입도 높아집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골드버그 장치, 우리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것도 뭔가 스토리를 표현하는 장치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요즘 한동안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한 날 학생들하고 같이 그 3D 프린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하고 싱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했는데요. 이것조차도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제 스피너를 그냥 이 싱커캐드로 그려가지고요. 보통 출력하니까 하나 작품당 30분 정도면 출력이 되더라고요. 이 3D 프린터의 가장 큰 맹점이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선생님들 칼림바라는 악기를 아시죠? 요새 막 음악 많이 가르치는데요. 나무로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아이스크림 스틱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된 자료 책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속에서 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재미는 학생들에게 몰입을 하게 합니다.
이 몰입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메이커 활동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학생들이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 아이들은 제일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거죠. 현재 제가 발명교육센터에서 13년째 근무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찾아낸 첫 번째 정답은 아이들은 언제나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메이커 스페이스나 학생들을 찾아가서 하는 수업에서 계속 이렇게 장난감으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메이커는 리포밍 돼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의 능력으로 리포밍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리포밍 되냐고요? 장난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학년 수업인데 왜 장난감이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고학년 학생들도 장난감은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혹시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 그동안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쓰셨던 프로그램들 보시면 아이들 반응이 좋았던 건 전부 다 장난감이 아이들한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난감이 되면 쉽게 상상하고 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물건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래 집게 하나 옆에다가요. 종이를 붙이기만 해도 오토마타 기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인형 만들었다고 이걸 1학년,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했더니요. 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만지는 바람에 수업에 집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이들한테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몰입이 되는 겁니다. 몰입될 수 있는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진지하게 찾을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2022년도에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뭘 하고 놀지? 내가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뭘 하고 놀지 하다가 찾아낸 아이템이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금통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저금통이 항상 그 아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저금통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마신 물통에서도 저금통의 모양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연성 가공이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메이커의 목적, 내가 상상한 거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제작해야겠다는 생각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무적의 천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상상한 대로 뚝딱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즐거운 메이커 체험 교육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메이커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메이커를 체험해보는 교육이죠.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그 아이들이 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상대로 뚝딱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난감 속에서 우리 메이커 교육, 우리 여러 가지 교과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써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일 좋은 동기부여는 정말 즐거움,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을 하고 싶어도 이 자재나 공간이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일반 교실 66제곱센티미터 안에 있는 책상이 작업대로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의자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메이커 수업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탠딩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책걸상에 대한 부담감 버리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네. 가위, 글루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제작하거나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 한쪽에다가 잘만 쌓아 놓으시면 굳이 교실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메이커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되어 있는 그 책자를 보시게 되면 네. 인터넷에서 금방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지금도 계속 고민합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써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아이들한테 적용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수학 수업도 하고 체육 수업도 하고 많이 하시면서 이미 메이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네. 다 습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만들고 싶은 장난감, 우리 아이들하고 만들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 그럼 그 반 학생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